안녕하세요. 역사 속 가장 비극적인 여인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인목왕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시대의 왕비가 아니라 격동의 조선시대 속에서 깊은 슬픔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품위를 잃지 않았던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폐된 왕비의 눈물, 나는 감옥에서 왕비였고 세상에서 잊힌 어머니였다고 읊조렸을 인목왕후의 비극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조선 왕실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 그 속에서 한 여인이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심도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인목왕후 김씨는 1584년 태어나 163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14대 왕인 선조의 계비였으며 비운의 영창대군과 정명공주의 어머니였습니다. 본관은 연안 김씨로 당시 조선의 명문가 중 하나였던 연안 김씨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기대와 달리 순탄치 않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1602년 꽃다운 15세의 나이에 선조의 새로운 왕비로 책봉되어 왕실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국모의 책임을 맡게 된 그녀는 왕실의 법도와 예법을 익히며 점차 왕비로서의 위엄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이후 그녀는 선조와의 사이에서 귀한 자식들을 얻으며 왕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이라는 두 자녀의 탄생은 왕실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특히 영창대군은 선조의 유일한 적통 왕자였기에 그의 존재는 왕실 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영창대군의 탄생은 광해군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이는 훗날 광해군과 인목왕후 간의 비극적인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새로운 왕위에 오르면서 인목왕후의 삶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대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권력의 정점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닌 처절한 몰락의 시작이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광해군과 그의 지지 세력이었던 대북파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와 적통 왕자인 영창대군을 둘러싼 뿌리 깊은 권력 다툼 속에서 인목왕후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광해군은 서자 출신이라는 태생적인 한계와 선조 말년의 왕위 계승 논란 속에서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었고, 대북파는 이러한 광해군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대북파는 광해군을 왕위에 올린 주역으로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영창대군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을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은 인목왕후가 겪게 될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1613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참혹한 사건인 개추곡사가 발생합니다. 개추곡사는 1613년 광해군 5년의 대북파가 영창대군을 비롯한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옥사를 의미합니다. 개축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개추곡사라고 불리며 칠서지옥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인조 반정의 중요한 명분 중 하나가 됩니다. 개추곡사의 배경에는 선조 말년부터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던 소북파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선조의 후궁소생이었던 광해군에게는 늘 정통성 논란이 따라붙었고, 적통 왕자인 영창대군의 존재는
그의 왕위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였습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대북파가 권력을 장악했고, 이들은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명목으로 소북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유영경을 제거하며 소북파를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영창대군 세력에 대한 숙청의 움직임은 광해군 즉위 초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북파는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광해군의 정통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창대군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개축옥사의 발단은 1613년 박응서, 서양갑, 심우영 등 소위 강변치루라 불리던 서울 출신 무리들이 조령에서 은 상인을 살해하고 재물을 강탈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차별받던 서얼이라는 신분 때문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서얼 차별 철폐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적질을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대북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이첨 등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영창대군을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파 인사들은 박응서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하며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허위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박응서는 압력에 굴복하여 임모광후의 아버지인 김제남이 영모의 우두머리이며 임모광후도 이에 가담했다는 거짓 진술을 합니다. 더 나아가 김제남과 임모광후가 선조의 정비였던 의인왕후의 무덤을 저주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제기되어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조작된 자백과 증거를 바탕으로 대북파는 김제남을 영모죄로 몰아처형했습니다. 국가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국모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임모광후에게는 견딜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의 죽음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존엄성이 훼손되는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김제남의 아들들과 사위 심정세 역시 같은 영모 혐의로 처형당하며 연한 김씨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어 그녀의 어린 아들 영창대군마저 폐서인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유배지에서 증살, 쪄죽임이라는 비참한 방식으로 살해당하는 참혹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영창대군의 나이는 겨우 8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영모의 희생양이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영창대군의 소식은 임모광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아버지와 아들을 잃은 임모광후의 심정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멸문의 화를 겪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대비로서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그녀의 지위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개축옥사의 결과로 영창대군이 살해당했고 임모광후는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또한 신음, 이항복, 이덕형 등 서인과 남인 세력이 몰락하고 대북파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광해군의 왕권은 표면적으로는 강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폐모살제라는 비판을 받으며 그의 정통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사건은 훗날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인조반정의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임모광후는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살아남은 유일한 혈육인 딸 정명공주와 함께 서궁에 유폐되는 신세가 됩니다. 대비라는 칭호마저 박탈당한 채 왕궁의 한 구석 서궁,
즉 경운궁 현재의 덕수궁의 서거당이라는 감옥에 갇혀 절망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왕비였고 세상에서 잊힌 어머니였다는 그녀의 고백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과 그녀가 느꼈을 깊은 좌절감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모든 권력과 명예를 빼앗긴 채 차가운 벽으로 둘러싸인 서궁에 갇혀 지내야 했던 그녀의 유폐 생활은 약 5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과 강인한 정신력은 당시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폐의 배경에는 광해군의 복잡한 심리와 대북파의 잔혹한 권력욕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서자 출신으로 적통인 영창대군에 대한 견제 심리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왕위 계승은 항상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고 이는 그에게 깊은 불안감과 피해의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선조가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광해군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대북파는 이러한 광해군의 불안정한 입지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임모광후와 영창대군을 제거하는 것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북파에게 임모광후와 영창대군은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광해군이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인 임모광후의 패모론에 반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패모론을 주장하는 대북파에게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며 배후에서 이를 조종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정통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어머니마저 희생시키는 비정한 선택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광해군의 이중적인 태도는 그의 심리적 갈등과 정치적 야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학자 사회에서는 부모를 패하는 행위는 오륜에 어긋나는 극악무도한 폐륜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패모론은 쉽게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파는 갖가지 명분과 핑계를 동원하여 패모론을 주장했고 광해군은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허균과 같은 인물들은 임모광후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심 때문에 패모론에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심지어는 그녀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임모광후가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험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치적 숙청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서궁에 유폐되었을 당시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버팀목이었던 딸 정명공주는 혼인 정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이 혼인을 허락하지 않아 외로운 유폐 생활을 어머니와 함께 해야 했습니다. 공주는 인조 반정 이후에야 비로소 혼인할 수 있었으니 임모광후의 유폐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딸의 행복마저 보장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괴감 또한 그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임모광후는 굴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임모광후의 유폐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광해군에게 폐륜이라는 지울 수 없는 굴레를 씌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결국 10년 후 인조 반정의 가장 강력한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 이념이었던 유교에서는 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광해군의 폐모살제는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도 광해군의 폐모살제는 용납할 수 없는 폐륜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왕실의 권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도덕적 기반을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광해군의 실정 중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폐하고 아우를 죽인 폐륜이었다는 것은 임목왕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상징이자 광해군 정권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폐모살제는 광해군 정권을 반대하는 서인 세력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반정의 명분이 되었고 백성들에게도 광해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반대를 넘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비판으로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성공하고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임목왕후의 기나긴 유폐 생활은 마침내 막을 내립니다. 그녀는 대왕대비로 복권되었고 인조의 즉위를 승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조는 광해군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폐모살제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임목왕후로부터 정통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어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비록 유폐되었을지언정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왕의 즉위가 명분을 얻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인조의 즉위식이 창덕궁이 아닌 서궁에서 이루어진 것 또한 임목왕후가 대비로서의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는 그녀의 권위와 존엄성이 회복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동시에 광해군의 폐륜 행위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임목왕후는 비록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왕비로서의 품위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서궁에 유폐된 상황에서도 그녀는 시종일관 침착하고 의연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자신의 신념과 자존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훗날 그녀를 비극의 상징이자 침묵의 성녀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광해군 정권에 대한 도덕적 심판의 기준이 되었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복권된 후에도 임목왕후는 단순히 명예를 되찾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국정에 관심을 표명하며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인조 정권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왕실의 안녕과 백성들의 평화를 기원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임목왕후의 궁녀가 썼다고 추정되는 개축일기는 그녀의 서궁 유폐 생활이 기록된 중요한 궁중 문학 작품으로 임목왕후의 고통과 인내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일기에는 유폐 당시의 절박한 심정과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느꼈던 고립감, 그리고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의 비통한 심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예에 능했던 임목왕후는 금강산 유점사에 친필로 쓴 보문경 일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그녀가 단순히 비극의 희생자로만 남지 않고 문화적, 정신적으로도 강인한 면모를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좌절 속에서도 종교적 신념과 예술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던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임모광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넘어 조선시대 왕실의 권력 다툼과 정치적 암투,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처참하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했던 강인한 여인이었으며, 동시에 그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정신의 기록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왕비였고 세상에서 잊힌 어머니였다는 그녀의 절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인간 존엄성의 가치,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권력의 폭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임모광후의 삶은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되었지만 그녀는 역사 속에서 결코 잊히지 않는 강인하고 위대한 존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정의롭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모광후의 삶을 통해 권력의 무상함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고의 세월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정신은 후대에도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임모광후의 삶과 그녀가 남긴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고뇌와 인내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